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오랜만에 모신 손님. 네, 오늘 월요일 생중계 인터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 네. 왜 그동안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하여간 바쁘시죠? 바쁘죠. 예, 이제는 아이고. 선거는 시작됐더라고요. 예, 선거는 시작됐다. 예. 지역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쁘시겠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서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국회가 알맞게 파행으로 가주니까 그 시간들을 의원들이 다 지방 활동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정치예요. 아, 그러게요. 잘못된 정치예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예. 일하고 싶으시잖아요. 회의해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회의가 안 열리고 있어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아유, 예.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 저희가 봐야 되는데 뭐 그 틈을 타서 네. 지역에도 다녀오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저희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뵈니까요.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카메라 읽어보시고. 예. 아유, 오마이는 항상 우리가 같이 놀던 또 같이 이야기하던 정말 우리 같은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아유, 너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대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중앙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세요. 그렇겠습니다. 이제 네. 나와서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정의당 상황도 좀 들어보고 예.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가 좀 자주 만나는 편인데 정의당 그러면 의원들 안 너무 되죠. 바빠가지고 예. 저희가 모시기 미안해서 제가 못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원내대표 선거도 안 나갔고 예, 이제는 제가 대신 이런 일 하라고 네.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의원님 요즘에 뭐 하고 계신가 검색해봤더니 싱가포르에 다녀오셨어요. 네. 외유성 출장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회 돈을 전혀 쓰지 않는 아, 그래요? 순전하게 개인이 만든 출장이고 개인이 만든 출장. 예, 자가 부담으로 그러세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돈 전혀 쓰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국회 신청을 아예 안 하고 예, 그런데 용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어요. 네, 어떤 일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방치해 놓은 산업들이 많아요. 산업화를 할 수 있는데 방치해서 외국으로 국포가 네. 대규모로 유출되는 분야. 대표적으로 항공산업입니다. 항공산업. 네, 우리나라에 이제 군용기 1000대, 민항기 300대 해가지고 굉장히 항공 대국인데 수요 네. 측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뭐 정비, 서비스 이런 산업이 없어요. 그럼 정비를 어디서 하나요? 싱가포르, 몽골에서. 그래요? 예, 다 외주예요. 그래서 예. 항공 장비비로 이제 3년 후에는 5조 원 가까이가 1년에 빠져나가요. 그렇게나 많이 빠져나가요? 5조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산업을 일으킬 생각을 안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는 나라를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항공사가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내 항공사의 항공기는 내가 정비라고. 네. 저쪽 항공사 건 안 돼. 그런데 그 항공사도 보잉 여객기, 여기 것도 보잉 여객기. 같은 그러면 기종인데.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죠. 예, 그러면 이 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불신 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공 산업 때문에 출장 갔다 왔다 그러지만은 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지금 중진국 함정에 걸려 있는가? 네네. 전 한국이 이제 중진국 함정에 딱 걸렸다고 봐요. 더 이상 성장 안 돼요. 아유. 이 바이털한 어떤 성장 동력이 뭐 파이프라인 꽂듯이 뭐 수소차다, 전기차다, 바이오다 이렇게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성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뢰로 해야 됩니다. 신뢰로? 신뢰주도 성장.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항공사끼리 다 신뢰관계가 맺어져서 협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공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공유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보육도 지금 공공보육으로 가자 그러고 있고, 그렇죠. 시내버스 그거 이제 중공영제로 가자 그러고 있고, 예. 또 광주형 일자리가 어떻고, 또 뭐 조선업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 보십시오. 이제는 공공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공공의 시대요. 이제는 시장에 맡겨두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데 네. 이걸 정부가 공공의 영역으로 개발을 하면은 전체가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13개 항공사가 각자 도생.
그 외국에 돈을 갖다 바치는 구조인데 네. 이걸 공동의 플랫폼으로 만들면 이 돈을 잡아두고 우리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주도 성장.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불신의 어떤 시장의 그 경쟁과 갈등, 불신의 영역에 맡겨놔서 결국 다 같이 손해가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와가지고 이제는 공공의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걸로 성장을 견인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공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항공산업도 할 수 있다. 경제 전 분야가.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20%가 갈등 관리 비용이에요. 네. 예, 수업 없이 많은 갈등 경쟁 이걸 관리하는 비용이 이제 GDP의 20%에 육박하니까 이렇게 소모되는 돈을 생산적인데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인데 이런 데 쓸 수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진보 정당답게 우리는 물질적 성장 이전에 신뢰의 성장, 사회적 자본을 성장시키는 네. 이런 쪽으로 국가 모델을 다시 짜야 된다. 그래서 항공은 제가 하나의 스터디 케이스로 하는 거고 그거부터 시작한다. 네, 이거부터 네. 시작해서 우리 공공의 시대에 맞는 공유지 경제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고 다 같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의 이제 그 네. 영역이 이제 말을 해주는 이런 시대로 간다.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 의원님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저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 하신 말씀이 정말 많으시네요. 아유 정말 많네. 그동안 많이 배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배고팠어요. 예, 정말 배고팠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싱가포르 가셔가지고 그 항공 정비 산업 보셨고 그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나요? 자 우선 정부가 13개 항공 업체들을 다 불러마야 됩니다. 니들 다 각자 외국에 돈 갖다 바치는 거 다 알아. 그렇죠. 각자 정비하면서. 그런데 1년에 외국에 갖다 바치는 돈의 3분의 1이면 네. 3분의 1만 투자하면은 우리가 국내에서 다 해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연간 5조 원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이 중에 2조 원만 연간 투자해서 3년이면 다 끝난다. 그러면 정부 반, 업체 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국내 우리 청년 일자리로 바꾸자.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난립하고 경쟁하면서 외국의 저가로 출혈 경쟁하는 건설업체, 또 외국에 돈 갖다 바치는 항공업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업화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공유지 경제를 만들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저는 죄수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요? 죄수의 딜레마. 저놈이 이익 보는 것보다 내가 조금 불이익 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경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의 어떤 경제인데 여기서 탈출하는 게 우리 관건인데 뭐 보십시오. 진보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이명박 대통령은 토건업으로 성장시키자. 그렇죠. 4대강 하자. 대운하하자. 뭐 또 이런 거.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하자. 그래서 여기다 돈 놓자. 그래가지고 돈을 정부가 쏟아붓는 게 재벌들 퍼주기예요. 아니 수소차 그건 뭡니까? 결국 기존의 현대차, 삼성차 퍼주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돈 있는 사람 또 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형으로 이렇게 박아두는 경제인데 그게 아닙니다. 생태계로 신뢰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진보 정당이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린 신뢰 경제,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을 성장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은 공유지 경제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작게는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또 더 높이는 어떤 큰 국책 사업으로 항공산업과 같이 또 환경산업과 같이 이렇게 공유지에서의 어떤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스터디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전 국가 돈으로 출장 안 갑니다. 내 돈 써서 내가 정식으로 내 돈 쓰고 내 밥값 내가 내면서 가가지고 기업체 만나고 대사관 만나고 과학자들 만나서 어떻게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했는가. 이게 이제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좋잖아요. 신뢰가. 그렇죠. 그런 어떤 신뢰가 우리 성장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실패, 즉 사익을 추구하다 공익이 망가지는 이런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시장의 보완,
그러니까 공공의 시대로 가는 거다. 예, 그럼 공유지 경제를 꿈꾸는 게 제가 이제 그리는 소망입니다. 예, 아니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 국내 지금 물가 상승률은 낮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산업을 보면은 너무 다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살기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뭐 돌파구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예.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가 빈곤층이란 사실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이 지금 48%라 그랬는데 네. 청주 우리 상당고 가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긴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더 빈곤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연금 나오는 것도 네. 본인이 관리 안 하고 자식들이 그 통장을 갖고 있더라고. 그럼 그러니까 본인 자율성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디 무료급식소 같은 데 나와서 예, 예. 그 1시간씩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그 아유, 밥이나 고생이 타먹으면 많으시네요. 배부르면 예. 그냥 행복하신 줄 아시는.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빈곤하다는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하루에 폐지 벌면은 2만 원 못 받습니다. 하. 2만 원 못 벌어요. 그런데 그 자체라도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팻말을 써들고 나가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폐지 줄 때 나 좀 봐주라.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그 위험한 도로에서 그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아이고. 그 차도로 저 이렇게 수레로 운반해가지고 뭐 사고도 있었고요. 뭐 저번에. 많았고. 그래서 예. 이분들을 한때 다 없앤 적이 있습니다. 청주에서. 강제로요? 아니 이제 안 하게? 저기 안 사주니까. 폐지를 안 사주니까. 폐지를 안 사주니까. 그러니까 방치돼 쌓여요. 네. 이제 그 재활용 쓰레기하고 폐지가 막 쌓이는데 이걸 시에서 수거해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억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1년에 돈 벌어봤자 2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20억을 버는 분들이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시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1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20억이 아니라 마땅히 40억 이상 가져가도 우리 사회는 이익인 거예요. 그렇네요. 웬 다른 자원을 절약하니까. 네, 네. 그런데도 그 20억을 벌 수 있는 그 권리마저 빼앗아고 이제는 소수가 남아서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뭐가 좋은 경제입니까? 그분들이 가져갈 몫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경제예요. 그렇죠. 예, 그 오히려 더 드릴 수 있는. 네. 그러면 우리가 편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 비용이 또 그 지출이 되는 이중 구조 하에서 예, 저는 이 빈곤의 문제도 이제는 새롭게 사고할 때가 됐어요. 이게 뭐 정말 그 지역구 자체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예. 그 초고령 사회로 이제 점점 가고 있으니까 노인 빈곤율 문제가 계속 네. 대두가 될 텐데 지역에서부터 이런 것 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작게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로부터 네. 시작해서 큰 국가적으로는 이제 공공의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이게 꼭 미래 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슨 수소차가 어떻고 무슨 바이오 의료가 어떻고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걸 꼭 많이 돈을 써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정권마다 자기 상품을 내놔요. 그런데 정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싹 없었던 일. 그동안 투자해놨던 거 다 물거품.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꼽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다 같은 생활 네트워크형. 그러면서 이 공유지 경제로 하면은 이거는 쉽게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토대 집이거든. 자체를 같이 공유지로 살아가는 집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북구라파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제조업이 부활하고 다시 경제가 일어서는가 보면은 사회적 신뢰 자본을 토대로 해서 기존의 산업을 상생형으로 이렇게 생태계형으로 다시 묶어주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으니까 다시 제조업이 부활하고 소득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진보적 그 방향, 즉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가지고 공유 경제를 여는 저기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진보 정당의 할 일이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럼 내년 총선에도 이 아젠다가 좀 대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노력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읍시다. 신뢰의 계약. 그래서 지금까지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서로 못 살았다.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나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해보니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 그 속에서 신뢰 계약 이게 진보가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계약을 했다면 앞으로 30년은 신뢰 계약을 맺자.
그래서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어 우리는 신뢰자본 위주 성장이다. 네. 신뢰주도 성장이다. 이런 어떤 신뢰주도 아젠다를 한번 성장.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알